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때는 참 필요했었어요. 이른 나이에 이혼녀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실패였다고 생각했을 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다시 새 인연을 시작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 일어서 보고 싶은 생각이었고 한 번의 실패로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제는 저도 상처를 딛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보려 했었죠. 그리고 다 같이 돌싱들이 모이던 그 모임에서 저는 마음이 통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영 씨는 처음부터 제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듯 보이는 그 사람이었지만 제게 유난히 다정하다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오랜만에 받아보는 관심과 애정에 괜히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물론 서로 사정이 있으니만큼 보통 남녀들보다 훨씬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서두르지 않기로 생각했어요. 중학교 교사 일을 하던 태영 씨는 직업병인지 원래 성격인지 무척이나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따르는 학생들이 왜 많다는지 저도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지윤씨, 그거 말고 이거 드세요. 이거 제가 다 잘라놨어요. 돈가스 하나를 먹을 때에도 제 앞에 정갈하게 다 잘린 돈가스를 밀어주고 어디서든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태영 씨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설레이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전 남편도 연애 때는 무척 잘해주던 사람이었지만 태영 씨는 그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우러나는 건지 몸에서 배어있는 건지 저도 한번 겪어보니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늘 남을 배려하며 타인들을 신경 쓰던 태영 씨는 사람 자체가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늘 저를 배려하고 우선해주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던 만큼 전 남편과 전혀 다른 태영 씨를 보며 저는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태영 씨가 전처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태영 씨를 보면 이런 남자를 버린 전처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 맞아? 태영 씨 보면 다 맞춰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있었을까? 아마 그것도 답답했나 보더라고. 같은 직장이 있었어서 그런지 내가 바보같이 양보하고 착하게만 산다고 그걸 참 싫어했었어. 매달 얼마씩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도 싫어했고 봉사 다니는 것도 싫다 하더라고. 나는 술 마시고 그럴 돈 아껴서 하는 건데 전처는 나한테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술을 마시라고 그랬었지. 워낙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서 손해본다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못 참고 결국 헤어지자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이해가 가면서도 참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태영 씨 반만 닮았더라면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이타적이라서 헤어지자 했다는 전처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각자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이미 끝난 일이니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에게 안 맞는 사람이 제게는 천생연분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태영 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중하고 싶었던 저희는 1년간 진지하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서로 확신이 들었을 때에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이다 보니 서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태영 씨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나를 그렇게나 아껴주는 것을 보며 제가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태영 씨를 먼저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아쉬움까지 들었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던 태영 씨는 선생님이셨던 부모님 역시 참 교양 있으시고 좋으신 분들이셔서 예전 시댁에서 상처받았던 저를 위해 조심스러워 해주시고 아이가 없어도 좋다며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서야
제가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다시 하게 된 결혼 생활은 참 안정적이고 좋았어요.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자면 연애를 오래 했던 만큼 편하면서도 왠지 부부간의 안정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남편과는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을 만큼 진중한 사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나이 들어서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둘 다 조심스럽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태영 씨와 제 결혼 생활은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반년 만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제게 숨기는 게 없던 태영 씨가 제게 말도 하지 않고 전처와 연락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핸드폰 속 여전히 저장되어 있던 전처의 이름을 보며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전처랑 연락했어? 이정현이 당신 전처 이름 아니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태 번호가 그대로 있어? 그게 아무래도 일 때문에 번호를 삭제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이전까지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화 좀 했던 거야. 사실 남편과 남편의 전처는 둘 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다 만나서 이혼을 하며 떨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었죠.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제 남편에게 전할 말이 뭐가 있을지 저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던 제게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암이래. 말기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 다른 가족이 없어. 그래서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연락을 했나봐. 나도 막상 전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무시하지를 못했어. 갑자기 암이라는 얘기에 저는 화를 낼 의지가 꺾였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프다는 사람한테 화를 낼 만큼 제가 매정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역시 전처의 비련한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사실 그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그 사람 아픈 게 내 탓 같아서 자꾸 마음이 안 좋더라고. 병문안이라도 가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모르겠어서. 그 사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하나 없어서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랑 이혼하고서 몸까지 아프다고 하니까 다 내 책임 같아서. 그렇다고 그게 왜 당신 책임이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 탓은 아니지. 그 사람 원래 스트레스 없이 살던 사람이야. 임용도 단번에 붙었고, 모든 잘난 사람이 나랑 이혼하고 학교까지 옮기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 어쩌면 정말 나랑 이혼해서 암이 생겼는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미치겠더라고. 전처한테 애정이 남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성격이 좀 그렇잖아. 당신 생각하면 괜히 참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안 좋네. 남편은 전처가 아픈 것이 자기 탓인 것 같다며 괜한 자책을 했습니다. 워낙 마음이 약하고 이타적인 사람인 걸 저도 알기에 그런 남편을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저를 늘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이었기에 전처를 찾아가겠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제게 말도 못하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미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신경 쓰이면 갔다 와. 나 괜찮으니까. 아니야, 그건 당신한테 못할 짓이지. 안타깝긴 하지만 나도 그 사람한테 더 애정도 없고 괜히 찾아가봤자 내가 해줄 것도 없잖아. 그래도 계속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성격이 어떤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길 가던 고양이도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편하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아.
나 당신한테 미안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제게 미안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지 않겠다니 제 오지랖도 그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은 저도 잊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얼마 뒤 남편이 어렵게 제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여보,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왜? 뭔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야? 아니, 좀 미안해서.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야지. 말이나 해봐. 그게 전처가 지금 위독하대. 나 3일 정도만 거기 좀 다녀오면 안 될까? 가는 길까지 혼자 떠나게 하기가 미안해서 그래. 말기암이라더니 그 사이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임종을 코앞에 두었다는 전처 소식에 남편은 결국 전처를 찾아가겠다 말했습니다.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제게 보여준 믿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을 흔쾌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괜히 악담같이 들릴까봐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저도 측은지심이 있기에 저는 남편 전처의 장례식까지 참석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대충 옷가지를 챙겨 전처가 있다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간 남편을 두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쓸쓸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항상 저를 챙기던 남편 때문에 결혼하고 하루도 혼자 있던 적이 없었기에 그런 정막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제 손으로 남편을 전처에게 보내고도 괜히 머리가 복잡했던 저는 남편이 없는 사이 대청소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치울 게 많이 없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가구 배치도 끝내고 창고 정리도 하면서 저 혼자 있더라도 몸을 움직여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소 벼르고 있던 서재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하고 계속 학교 일이 바빠 여태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책장을 보며 저는 깔끔한 남편을 위해 제가 대신 정리를 해주기로 했죠. 한창 정리를 하던 중 저는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끌려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썼던 것인지 낡고 바랜 것을 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모른 척 덮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심히 보고 다시 넣으려고 했던 저는 바로 오늘 날짜 달력에 적혀있는 글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한부 전처를 만나러 갔던 오늘이 다름 아닌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계획된 외출인지 알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결혼기념일 날짜였거든요. 전처, 현처의 결혼기념일을 열심히 기억하는 남편이 참 대단스러워 보였죠. 그렇게 남편의 컴퓨터를 뒤지던 저는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인터넷 기록을 찾게 되었고 남편이 전처와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호텔 예약까지 해둔 남편의 만행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이렇게나 믿었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거하게 때리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두 눈으로 봐야 믿겠다 싶었던 저는 곧장 그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차로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그곳은 커플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분위기 좋은 여행지였어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가자며 얘기했던 곳을 전처와 결혼기념일 날 갈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다짜고짜 찾아가기는 했지만 두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찾으려니 갑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늦은 저녁 오붓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두 년놈이 룸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문이 닫히는 것을 숨어 지켜보며 결국 남편의 만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풀리고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에서는 두 사람의 만행이 전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사이에 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린 저는 핸드폰을 켜고 호텔 방문을 두들겼어요. 룸서비스인가?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웬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전처럼 보이는 여자가 나오더군요. 시한부라더니 혈색이 도는 얼굴을 보니 기도 차지 않았죠.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켜! 김태형 어딨어? 누구세요? 당신 뭐야?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막 나오는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여보가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여기 어쩐 일인지 궁금해? 그건 내가 궁금한데? 전처가 말기 암이라며 오늘 내일 한다고 임종 지키러 간다더니 너 여기서 뭐하냐? 전현이 아픈 년이야? 그래? 저기요, 태영이 와이프이신가 본데요. 오해세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 그럼 무슨 사이길래 이혼한 것들이 결혼기념일이랍시고 같이 여행을 와서 호텔방에를 들어가?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상황에 설명할 게 더 있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데? 내가 거짓말 한 건 맞아.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사정도 들어봐 줘야지. 무슨 사정? 전처가 시한부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여행을 왔으면서 무슨 사정이 더 있는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날 사랑하기는 했어? 당연히 사랑하지. 나 지훈이 너 정말 사랑해. 근데 이 사람도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이잖아. 우리가 비록 이혼을 했지만 그날만큼은 평생 기념하고 싶었어. 게다가 올해는 딱 5년 되던 해였고 매년 갈 생각도 아니었다고. 뭐? 소중한 사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당신들 이혼한 사이야. 이혼한 사이에 뭐가 좋다고 기념일을 챙기고 추억을 떠올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당신들 지금 이러는 거 그냥 불륜인 거야. 불륜이라니? 우리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추억을 소중히 하는 거지. 나 정말 맹세할 수 있어. 그래요. 불륜이라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두 년놈이 합심해서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 것을 듣자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 정말 억울해?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재결합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추억이 있던 장소에서 여행이나 하려고 한 거예요.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불륜이에요? 당신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인간들이 이런 도덕적 규범도 몰라? 그래, 억울하면 어디 남들한테 물어보자. 여기 동영상 다 찍혀 있고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남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당신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법정에서 봐. 대화 내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저는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담아 남편과 전처의 지인들에게 모두 뿌려버렸습니다. 내 앞에서는 당당하게 헛소리하던 것들이 주변에 알려진 건 창피했던 건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벌금형인데 제가 겨우 그런 거에 무서워서 몸을 사렸을까요? 오히려 두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학교에 소문 퍼지면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닐 텐데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해 상간녀 고소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끝까지 잡아떼던 남편과 전처는 그동안 나누었던 연락 내용들과 호텔 방문이 불륜의 증거로 인정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으로 벌금은 내야 했지만 양쪽에서 위자료를 받은 게 훨씬 많았어요.
소송을 하는 중까지도 제가 모함을 했다며 버티고 있던 두 사람은 배상 판결이 나고 각자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입김도 세다는데 둘 다 불륜남 불륜녀 꼬리표를 달았으니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설마 다 큰 성인들이 그 정도 책임도 모르고 일을 벌였을지 각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어떻게 나한테만 그런 일이 2번이나 벌어졌는지 아직도 믿을 수 없지만 이 일로 저는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에 결혼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을 놈 없는 세상이라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새 마음 새 출발을 위해 휴직을 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태 바쁘게 살았던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리석었던 저의 과거를 정리하며 저는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